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방송이면서 또 뉴스를 갖고 나왔는데, 그냥 실거래가 방송하면 사람들이 안 봐. 제가 하루 중에 방송하는 것 중에 제일 시간이 많이 투입이 되고 고생하고 하는 게 실거래가 방송이거든요. 엑셀 작업을 상당히 번거롭게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안 봐서 뉴스랑 같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갖고 나온 뉴스는 이게 어디 기사였냐면 뉴시스 기사인데요. 미계약 속출했던 34대 1 경쟁률 줍줍도 미달 해가지고 전에 사용했던 썸네일을 그냥 그대로 갖고 나왔어요. 자, 오늘 방송할 자료를 잠깐 보면 이렇게 뉴스, 오늘 뉴스랑 옛날에 방송했던 뉴스를 같이 갖고 나왔어요.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실거래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락한 종목 아파트들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잠정적으로 그냥 건너뛰죠. 하락한 아파트도 있고 상승한 아파트도 있는데, 최근에 그 하락폭이, 등락폭이 너무 작아서 좀 미미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나중에 또 상황 봐서 할게요. 자, 오늘 뉴스를 먼저 갖고 나왔습니다. 뉴시스 이 가격엔 못 사지, 서울 아파트 줍줍도 31가구 미달 해가지고 강북구 수유 칸타빌 198가구 무순위 결과 미달이 나왔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미계약이었죠. 이번에는 미달이에요. 이게 계속 분양이 안 되면 이제 미분양으로 남겠죠. 고점 인식에 대한 수요자들의 외면이 많았다 해가지고 또다시 무더기 미달이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미달은 아니고 미계약이었죠. 경쟁률이 몇 대 34대 1인가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미계약 났던 198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했는데 경쟁률도 낮았고 미달이 났대요. 보세요. 216가구 중에 청약을 216가구 했는데 198가구니까 10개 중에 9개가 미계약이 남았던 거죠. 그 포기한 건데, 그 포기하면 불이익이 상당한데도 이걸 포기했다는 얘기는 상당히 좀 뭐가 안 맞았다는 얘기거든요. 이 물량은 2년 만에 최대 물량이었대요. 이렇게 미계약으로 남는 거는. 그리고 이 무순위 줍줍도 2.7대 1로 비교적 낮았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 원인은 상당 부분이 고점 인식, 그러니까 상투 아닌가? 내가 샀다가 3년 후, 4년 후, 10년 후에 봤을 때 이거 나 손해 보이는 거 아닌가? 이제 이거예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강북구 미아동에서도 18가구가 무순위 청약을 했고요. 동대문구 장안동에서도 미계약이 났는데 6번에 걸쳐서도 계속 무순위 청약을 안 돼서 또 하고 안 돼서 또 하고 했는데도 12계약이 아직도 미계약으로 남았대요. 이건 완전 미분양이죠. 뭐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고. 자, 오늘 나온 뉴스의 기사를 제가 한 달 전에 했었거든요. 같은 아파트예요. 네, 앵커도 같지 당연히. 그때 제목이 제가 이미 상수 쳤나, 주택 매매 반토막이 나고 거래 절벽 속에서도 미분양이 급증한다. 일단 솔직히 이거는 미분양은 아니고 미계약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많이 나고 있거든 지금. 근데 서울에서는 미분양이 나기 전에 미계약이 먼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었고요. 그 당시 기사를 보면요, 예비 400번 더 안 산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서울대 연고대도 아니고 안 산대요. 무슨 대학교도 아니고 이화여대요. 성신여대요. 예비 400번 안 산대요. 서울 브랜드 대단지, 이게 자인가 그랬거든요. 이상 기류가 나타난다. 그래서 미아동에 이거 다른 아파트네. 이것도 그랬고, 하여튼 되게 많았어요. 이거 34대 1이었는데도 막, 예비 당첨자 400번까지 했는데도 다 계약을 안 한대. 그러니까 뭔가 상당히 너무 비싸거나 아니면은 부동산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거나 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거 전에 제가 이거랑 관련된 비슷한 기사를 여러 번 했었죠. 매일경제 기사였고요. 거래 줄고 미분양 늘고 식어가는 부동산 열기. 이제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주로 지방 수도권 쪽이었어요. 그게 이제 서울 쪽으로 옵니다. 선당 후검 안 돼요. 무조건 일단 당첨되고 그 다음에 고민해. 무슨 방법이 생길 거야.
그랬는데 이제는 당첨되면 큰일 나는 거야. 미달 미계약 확산하고서 줍줍줍도 미분양. 이게 1월달 기사거든요. 근데 4월달에 돼서 진짜 줍줍도 미분양이 나네. 대세 하락 전조일까 그러면서 무더기 미분양 수도권으로 확산되나 해서 이제 서울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예비 삭배권도 안 산대요 해갖고 미분양 공포란 거. 자, 이런 상태에서 실거래가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4월달치 업데이트를 했어요. 이제부터는 매달 제가 2달치를 데이터를 다운받거든요. 왜냐면 5개월 전, 6개월 전 이런 건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다 확정이 된 거니까. 근데 2달치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이 4월달이지만 3월달 것도 지금 신고되고 있어요. 4월달 것도 이번 달에도 신고되고 5월달에도 신고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번 달과 직전 달을 2달을 데이터를 다운받아야지 업데이트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일단 4월달은 그 계약 건수 신고 건수가 한 90몇 건인가 하여튼 100건도 안 돼. 그러니까는 지수가 그러니까 구마다 거래가 신고가 없는 구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 보합으로 나와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요렇게 여기 요 부분이 보합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 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요 데이터가 아예 없죠. 여기는 신고된 게 없는 거야. 보니까 강동구도 없죠. 또 없는 데가 또 어딨나. 그래도 다른 데는 다 있네. 지금 강동구랑 강남구랑 4월달에 신고가 한 건도 없고 나머지 신고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합으로 신고됐다. 그러니까 4월달 거는 일단 지수로서의 기능은 좀 미흡하죠. 왜냐면 신고 건수가 적으니까는 신고 건수가 적다는 얘기는 나머지 아파트들은 전부 제로성 그러니까 플러스 0%로 계산이 되죠. 당연히. 그 다음에 경기도도 신고되는데 하락한 단지도 있고요. 좀 반등하는 단지도 있어요. 군포 3번도는 반등. 그다음에 경기 일산도 살짝 반등. 수원 강교는 보합. 경기 하나면 하락이네. 어쨌든 신고 안 된 데도 많아요. 평촌 신고 안 됐고요. 경기 구리도 신고 하나도 없고요. 과천도 신고 하나도 없어요. 일단 4월달은 초장이다. 그 다음에 3월달은 이제 한참 신고되고 이제 막바지 국면이다. 한 보름도 안 남았죠. 이제 보름 남았나 보다. 네. 자, 자꾸 뭐가 나오네. 자, 막대 그래프를 볼게요. 자, 이제부터는요 위에 게 3월달고 그리고 4월달이 이번 달이에요. 그리고 3월달은 CPI를 반영했고요. 4월달은 다음 달 5월 2일 날 CPI를 반영하겠죠. CPI를 발표하면. 지금은 그러니까 물가지수가 0%라고 가정한 상태예요. 그리고 월 초반에는 항상 상승한 거래를 먼저 신고를 해요. 하락한 거래는 나중에 신고를 해요. 왜냐면 지금은 대세 하락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자 우위 시장이잖아요. 아니 매수자 우위 시장이잖아요. 나 이 말이 맨날 헷갈려. 그러니까 지금은 팔자가 많고 사자가 적어. 근데 사자가 가뜩이나 적은 상태에서 가격이 하락한 게 자꾸 신고가 되면 나 지금 안 살래요. 한 달 있다 살래요. 와이프가 사지 말래요.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 총각 빨리 와. 사기로 했으면은 빨리 사. 계약 썼어. 이 사기꾼아. 사기로 했으면 사야지. 이 사기꾼아.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락하는 거래를 감추고 싶은 거야. 그 중개인 입장에서는. 물론 집주인들도 하락한 거래가 자꾸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지. 근데 자꾸 눈에 띄어. 근데 그걸 감출래도 감출 수가 있나. 공표되는 건데. 그러면 매수자가 한 발 뺀다고 지금 안 살래요. 그러면 부동산 사장님은 빨리 계약 건수도 없어갖고 지금 문 닫게 생겼는데 한 건이라도 더 세게 하려면 하락하는 거래는 최대 늦춰서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초반에 신고되는 거는 항상 이렇게 플러스가 좀 있다. 3월달도 그랬고 2월달도 그랬고 1월달도 그랬고 계속 매달 그래요. 매달 초에 제가 업데이트를 딱 하면은요 한 여기 거래 건수로 지금 지난달 거네. 이거 잘못했네. 제가 링크를 잘못 걸었다. 어쨌든 막대 그래프만 보세요. 일단 플러스예요. 경기도는 뭐 하남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좀 있긴 있네. 근데 지금은 3월달 걸 봐야 돼요. 3월달 거 물가를 반영했을 때 하락이 많은데 물가를 반영 안 하면 명목으로는 반반 정도 돼요. 하락한 거 반, 상승한 거 반. 3월달은 강동구가 제일 많이 빠졌네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는 2.06 수원, 광교가 제일 많이 빠졌네. 근데 광명, 평촌 다 비슷비슷하게 빠졌어요. 희한한 거는 군포 3번이 일기신도시 뭐 리모델링 들어가나? 또 혼자 오르네. 성남 분당도 오르고. 이 두 개가 오른다는 거는 리모델링, 일기신도시 뭐 그런 얘기인가? 그리고 송파구 같은 경우는 물가를 반영했어도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0.2% 플러스인데 물가를 0.7% 뺐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0.9%예요.
실제로 그 명목은. 근데 물가를 반영하는 이유는 금리와 비용과 이런 거를 다 차감하기 때문에 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부동산원 거는 넘어갈게요. 내일 새로 데이터가 나오겠죠. 부동산원도 11주 연속 하락 중인데 이번 달은 보합 정도로 신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 주는. 그런데 강남 3구 정도는 좀 플러스로 돌아섰다. 2주 정도 플러스다. 근데 누적으로는 아직도 마이너스다. 그다음에 거래를 보면 2월 달은 806건으로 확정이 됐어요.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저 집계 안 해요. 제가 한 열흘 정도로 더 추가로 집계를 해줬어. 그 다음에 3월 달은 1049건으로 많이 늘었어요. 아직 한 보름 넘게 남았는데 1049건. 즉 2월 달보다 훨씬 많죠. 그 대충 시뮬레이션 하면 1300건 안팎으로 나올 것 같아요. 1200건에서 1300건? 하여튼 대충 1300건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한 500건 느는 거죠. 그러면 한 50% 느는 거 아니야. 거래가 폭발했다고 그런다고. 근데 지수가 플러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플러스인 거래도 있고 마이너스인 거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 달 4월 달은 96건 신고됐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꽤 신고된 거예요. 열흘밖에 안 됐는데 96건이면은 물론 2월 달, 1월 달에 비해서는 많이 신고된 거지. 옛날에 비하면 뭐 절반도 안 되는 거고. 그런데 밑에 보세요. 밑에는 전세 거래 건수거든요. 위에는 매매 거래 건수예요. 둘 다 실거래가예요. 근데 전세는 엄청 신고가 많이 되는데 매매는 신고가 별로 안 돼. 거의 10배 차이에요. 10배. 매매 한 건 되면 전세가 10건데 그 이야기는 고점 부담에 따른 매수 포기. 나 안 살래요. 너무 비싸요. 내가 사면 상투 같아요. 그래갖고 2년 더 전세 살래요. 그랬더니 아유, 이 인간이 그 수수료 싸게 해준다니까 매매 수수료가 더 비싼데 전세 수수료보다는 아유, 할 수 없다. 그냥 꿀벅지라서 내가 봐준다. 부동산 미영이 엄마가, 부동산 아줌마가 그랬어요. 시뮬레이션 합니다. 자, 까만 게 3월 달 거예요. 빨간 게 이번 달 4월 달 겁니다. 3월 달 거는 한 보름 남았어요. 보름 남은 기간에 대충 시뮬레이션 하다 보면은 한 1300건 안팎으로 나온대요. 과거에 신고되는 추이를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4월 달 거는 지금 12일차 신고됐는데 오늘까지 신고된 게 96건이에요. 그런데 잘 보시면요. 지난달에는 84건 신고됐거든요. 같은 기간에. 한 10건 정도 많은 거, 10건 이상 많은 거잖아요. 평균보다도 한 40건은, 30건은 많은 거야. 그러면은 평상시 신고된 기울기보다 더 많이 신고된다고.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니까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돼갖고 거의 1600건이 나오네. 어유, 그냥 4월달에 거래가 많이 돼. 4월달, 5월달까지 거래가 많이 될 거라고 그랬죠. 왜냐면 6월 1일 전에 팔아야 되니까 밀어내기로 판다고. 그리고 또 눈치 보고 안 사고 있던 사람들이 한 4, 5개월 빠졌으니까 살까 말까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부양책 해갖고 아파트가 오른대. 그 전에 사자. 또 물건도 많이 나와 있어. 골라서 살 수 있어. 이래서 거래가 좀 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6년 동안 평균적으로 봐도 거래는 너무 낮다. 지금 이번 달 1600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최저 거래량이야. 역대 최저는 아니지만 하여튼 4월 최저 거래량이에요. 최근 이번 상승기 때 보면 보통 3000건, 5000건, 9000건, 10,000건 이렇게 됐다고. 근데 지금 1600건이야. 많이 되면. 그 다음에 전세 거래는 엄청나요. 이건 오늘까지 열흘 동안 신고된 게 2000건이니까 지난달 게 보니까 2월 달 거 1800건 됐고요. 3월 달 거는 지금 9000건 됐는데 이제 아직 보름 남았으니까 이것도 10,000건 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지금 2000건 된 거야. 뭐 돼봐야 알겠지만 원래 4월 달은 비수기예요. 과거 통계로 봐도 4월 달이 저조했어. 거래는 3월 달이 많았어. 왜? 신학기니까. 신학기 노려서 3월 달에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12월 달에도 많이 되네. 그쵸? 왜냐면 미리미리 좀 이사 간 사람들 있잖아요. 방학하면서. 자, 20년 동안의 거래 추이를 보면 위에 거는 거래 대금이거든요. 밑에 거는 거래 건수예요. 거래 건수가 이렇게 줄는데 전세 거래 건수는 확 늘고 있죠. 두 달치는 아직 집계 중이고요. 빌라 연립도 거래가 줄고 있어. 아파트만 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파트는 변동성이 심하니까 거래가 많이 줄지. 그리고 여기 실거래가 꺾이는 거 보이시죠? 지금 국토부 실거래가나 제 실거래가나 다 꺾였어요. 물론 3월달, 4월달은 신고되나 봐 알겠지만 3월달은 조금 마이너스 정도 되는 것 같고 4월달은 잘하면 플러스도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 심리도 있고 지금 신고되는 걸 봐도 그렇고, 물론 아직 뭐 플러스가 신고가 되니까 그런 거고, 연 단위로 끄는 실거래가 거래 건수를 봐도 거래가 다시 느는 걸로 나오죠. 네. 1600건 정도로 4월달은 시뮬레이션이 돼요. 근데 지수가 과연 얼마큼 상승할 것이냐, 최근 4, 5개월 동안 하락한 거를 만회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그러니까 고점을 넘는 게 아니고 3, 4개월 동안 정말 오랜만에 하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 매수세, 나 이렇게 싸게는 안 팔 거야 그러면서 집주인들도 이제 더 이상 싸게 안 내놓고 하니까 소강 상태에 있다가 간간히 거래되는 게 지난 사상 최고치보다는 많이 떨어지지만 최근 저점보다는 살짝 올라서 거래되는 거, 그런 식 정도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조지표는 뭐 내일 보조지표 새로 나오겠네. 자, 전세수급지수도 바닥치고 살짝 돌아서고 있고요. KB 부동산원도 살짝 돌아서고 있어요. 전세수급지수 그래도 아직 100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더 많다는 뜻이에요. 자, 매매수급지수도 보면요, KB나 부동산이나 다 100 미만이야. 근데 KB는 50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62로 좀 올라섰어. 그러니까 막 폭등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100 미만에서 아직은 팔자가 140명에 사자가 60명이야. 그전에는 150명 대 50명이었는데 이제 10명이 늘어서 140대 60이야. 근데 이 중에서는 신규 매수자가 막 들어와서 이게 매수 심리가 올라선 게 아니고 매도 내놨던 것 중에 싸게 내놨던 거를 걷어들이니까 당연히 그 기저효과에 의해서 평가가 올라가죠. 싼 거를 취소했으니까. 그래서 매수 심리가 올라갔다, 이렇게 시장에는 반영이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 다음에 뭐 6년 이제 5년 됐네. 5년 동안에 보조지표를 봐도 상승할 때도 출렁출렁 됐지만 20년 동안을 보면 요 6년 동안 하락하는 장에서도 보조지표가 얼마든지 출렁됐어요. 근데 문제는 거래지, 거래가 이제 죽어서 지금 늘진 않아. 즉 1300건 되면은 작년에 반 토막 3분의 1 토막이에요. 최근 들어서 뭐 50% 늘었느니 막 그렇게 떨지 모르겠지만 워낙 오랫동안 많이 빠졌잖아. 자, 보조지표를 봐도 17개월 동안 오르다가 작년 10월 달에 상승치고 서서히 빠지다가 급락했다가 지난 3월 달에 덜 빠지고 이번 달은 살짝 올라요. 이번 달은 물가를 반영 안 했어요. 이런 상태인데 문제는 상승률이 떨어지다가 마이너스 났다가 살짝 보합으로 돌아서려고 하고, 거래도 그동안 주구장창 빠졌다가 한 2년 동안 빠지다가 이제 살짝 늘려고 그러네. 그래봤자 6,700건, 15,000건, 5,000건에 비해서는 택도 아니죠. 자, 이 현상이 91년이랑 상당히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지금이랑. 그리고 이때도 중간중간에 반등했다 하면서 빠졌다. 그 상승률 줄면서 오르고 거래 줄면서 올랐던 게 지금 상승률 줄면서 오르고 거래 줄면서 올랐던 거, 그러다가 결국은 마이너스로 돌아섰죠. 과연 4월 끝나고 났을 때 실질 지수가 플러스가 나 있을까? 라는 거는 의문부호를 남겨놓고 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91년이랑 작년 10월 달이랑 비교했는데 91년에 상승치고 8년을 빠지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반등하면서 빠졌어요. 이번에도 저는 8년 하락한다고 보는데 이미 작년 10월 달에 상승을 쳤고 4, 5개월 동안 하락하다가 4월 달 살짝 반등하는데 문제는 종가까지도 반등해 있을지. 왜냐면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하락한 거래가 나중에 신고되거든. 그리고 월 초반에는 플러스를 잘 유지하다가 중반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게 하락으로 돌아서더라니까. 최근 집계해본 제 경험상 그래요. 자, 오늘은 실거래가 방송을 하는데 그냥 실거래가만 하면 사람들이 안 봐서 제가 뉴스랑 같이 했어요. 솔직히 미계약이랑 이거랑 조금 관련은 없는데 어쨌든 상투 분위기 이런 거를 좀 느끼시라 하고, 일단 줍줍도 미달이 났대요. 나중에는 본계약에서도 미달이 나고, 그러니까 미계약이 아니라 아예 청약 미달 지금은 30대1, 20대1, 10대1 이러지만 나중에 가서는 1대1, 2대1 정도 되면요 미분양이라고 봐야 돼요. 나중에 계약을 안 하니까. 그게 지금 34대 1인데도 90%가 미달이 났대, 미계약을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넣어놓고 보자 하다가 덜컹덜컹 잠수이 되잖아요. 그런 거 옆에서 보면 나 진짜 골라서 분양 참여해야겠다.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그런 눈치 보다가 분양 시장은 안 하게 돼버려. 전에는 무조건 일단 해놓고 떨어지든 말든 그랬는데 그런 현상이 좀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방송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엘리엇 방송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좀 있으면 이제 주식 마감 방송 하고요. 또 뉴스 몇 가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뉴스랑 관련돼서 이렇게 좋은 자료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